자, 뱀픽부터 말씀드리면 어쨌든 첫 판을 졌으니까 변화가 뭐 있는 건데, 전판에 못 잡았던 바텀 주도권을 생각해서 카르마 선픽으로 뽑고 바텀을 더 신경 써보겠다는 의지가 약간은 느껴져요, NS 입장에서. 반대로 LSB 같은 경우는 바텀에서 성장 기대치는 높지만 칼 대 칼이라고 볼 수 있는 캐틀 럭스를 가져왔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굳이 카르마 상대로 딩거가 좋기 때문에 카르마의 장점을 많이 지워줄 수 있잖아요. 첫 게임에서도 그런 게 나왔고, 그래서 럭스보다 그냥 딩거도 어차피 트랩 연계되고 그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어쨌든 럭스를 선택했고 캐틀 럭스를 가져왔고, 바텀을 봐주기 가장 좋은 정글러인 세주아니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NS 입장에서 바텀에 힘을 더 쓴 건 맞으나 그게 연결될 것 같지는 않은 느낌. 그 다음에 미드 탑 상성은 비슷해요. 미드 주도권 완전 저랩 때 잠깐 사이리 잡는 거 빼고 아칼리가 주도권 잡는 타이밍이 나오고, 탑은 잭스가 1대1 주도권이 있겠죠. 그렇게 전체적인 상성을 놓고 봤을 때 NS는 결국 돌진 조합이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쌓고 사이드 웨이브를 박아 넣으며 사방에서 상대를 덮치는 구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 유리한 구석이 크게 없어 보인다. 그 상황이 오려면 탑 바텀 라인전을 바탕으로 굴려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센박은 반대로 초반에 이제 바텀 힘싸움에서 안 밀리는 거기 때문에 그 바텀 주도권을 바탕으로 어떻게 미드 쪽 살짝 풀어주고 탑 쪽 풀어주고 오브젝트를 챙겨갈지, 이런 부분이 핵심이고, 사이드 이 피오라 사일러스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냥 반반 웨이브에서 받아먹고 미드 뭉쳐서 미드 모여 하면은 캐틀럭스가 좋아하는 게임이 나올 확률이 높은 그런 뱀픽이라고 생각해요. 인게임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 핵심은 1번 NS가 같은 바텀 조합을 한 번 더 뽑은 만큼 바텀 주도권을 살리기 위한 팀적 움직임을 가져갔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탑, 미드, 라인전 우위를 바탕으로 131 구도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마련했는지,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농심 입장에서 좀 포인트를 많이 짚냐면, 농심 입장에서 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이기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LSB가 상대에게 큰 이점을 주지만 않는다면 이미 LSB 입장에서는 조합이 더 안정감이 높기 때문에 게임을 할 만하기 때문에 농심 입장에서 숙제가 있는 쪽에서 좀 포인트를 짚고 보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바텀 주도권이니까 바텀 주도권을 신경 쓰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볼 건데, 여기서 일단 변수가 터집니다. 아쉽게도 진이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1렙 때 어쨌든 사일러스는 쓸모가 있는데 아칼리가 쓸모없는 상황이 이용되면서 바텀 주도권이 이미 나갔죠. 이런 첫 집 전에 뭐 개입이 있어야 되거나 첫 집 후부터 다시 집 갔다 나오는 타이밍부터 주도권을 잡는지를 보면 돼요. 아직은 멀었죠. 여기서 50이 아래 3캠프를 찍고 바텀을 보는데 되게 가능성이 낮은 플레이거든요. 50이 레드 하나 먹고 CC 하나 없이 상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가망이 적고, 카르마도 Q2를 찍은 상황이라 잡기가 있는데 어찌됐건 잘 잡았어요. 잘 잡았어요. 근데 잘 잡고 이제 웨이브를 받고 집 갔다가 주도권을 잡을 만한 시점에서 사고가 또 터집니다. 억지로 박으려다가. 그래서 여기까지를 봤을 때 전판과 다르게 3캠프 후 쉽지 않은 바텀 갱각을 볼 만큼 바텀 주도권을 밀리지 않도록 신경은 써줬지만 웨이브를 안일하게 박으려다가 정글 턴을 동등하게 교환한 느낌에서 첫 턴이 마무리됩니다. 그럼 이후 또 바텀 라인전을 볼게요. 자, 이미 세주아니는 적정글 씌워놓고 적캠프를 가정합니다. 웹이 갈렸죠. 웹이 갈린 상황에서 캐틀럭스가 편안하게 압박하고 50이 이제 다시 바텀 쪽으로 나오는 상황 보이시죠? 이 타이밍 때의 싸움이 정글 1대1 교전이 지다 보니까 또 바텀이 방치야. 뭐 어쨌든 교전에 있어서 LSB가 더 강점이 있는 건 맞는데, 용을 그냥 무난하게 주고 50은 탑의 턴을 소모하는데 상대 집 타임 끊어주는 선에서 끝나버리고, 그럼 6렙을 찍고 뭘 하는지 봐야겠죠. 자, 여기서 6렙을 찍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텀이 어쨌든 상대가 선집을 잡았으니까 집 타이밍까지 잡아요. 근데 그 타이밍 잭스가 죽었기 때문에 뭐 전령 턴은 나오는데 전령 가져가고 바텀은 또 박혀먹고, 여기서 미드 정글 2대2가 열리는데 뭐 1대1 교환, 그나마 아칼리 강점은 살릴 수 있는 상황.
50이 딸피까지 세주한테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바텀은 계속 기분이 안 좋아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첫 턴을 밀리고 그 다음부터는 50이 정글 1대1에서 세주아니한테 밀려나기 때문에 바텀을 다시 방치합니다. 여기서 계속 바텀 주도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블루 1픽으로 카르마를 가져올 정도로 전판 바텀 주도권이 없었던 점을 문제라고 인지했을 것이고, 그걸 바텀 주도권이 중요하기에 정글 상성이 밀리더라도 선픽으로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투자를 많이 해서 가져오려 했던 바텀 주도권인데 1렙 변수는 그렇다 치고 이후 너무 방치가 쉬워. 이런 도대체 1픽 카르마를 가져왔을 때 이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스크림을 하는 과정에서 샌드박스전 준비하는 대로 픽뱅 구도가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잘 준비했다고 봤는데 대회이다 보니 사고가 나서 힘들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1렙 타이밍 때 사고는 사고라고 저도 인정을 해요. 이게 죽어서 처음부터 주도권을 잡았는데 못 잡는 건 인정을 하는데, 맥꿀 타이밍이 왔는데 그 타이밍 때 이제 안일하게 라인 푸시를 너무 공짜로 먹으려다가 교환이 됐고, 여기서 이득이 아니라 교환이 됐고, 이후 구도부터는 그냥 바텀이 쭉 방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만약 사고가 안 났다고 치더라도 상대 세주 뭐 정글 1대1 상성에 밀려서 바텀 개입을 안 했다라고 고려할 때, 그럼 어차피 진 카르마는 주도권이 없을 텐데 이러면은 카르마 선픽을 하는 의도 자체가 너무 안 보이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든 그걸 메꾸려고 하고 막 그런 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가 있어야 되는데 대처 자체도 너무 아쉬워요. 뭐 아예 가망이 없는 걸 50 세주 1대1 구도가 불리하기 때문에 아예 가망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첫 딜교 이 전 타이밍, 첫 집 타이밍 자체가 아칼리 입장에서 매우 기분 나쁘게 형성된 건 맞아요. 근데 이 집을 갔다 오고 아칼리가 주도권 잡는 타이밍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상대는 턴을 소모했고 위쪽으로 가야 되는 턴이, 아칼리 주도권 잡았죠. 1대1로 주도권 잡았죠. 50 아래쪽 나오죠. 여기서 시야도 안 먹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전령을 갑자기 본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이럴 거면 진카르마도 집 갔다 뛰던가. 이거 안 죽었으면 어떡할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잭스가 안 죽어줘서 전령이 공짜가 아니라면 어떡하려고 이걸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어. 아레시아를 게임 내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이제 샌박 쪽에 시야 있죠. 여기 아직도 유지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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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유지돼요. 그러니까 게임 12분 동안 바텀 시야를 갤려는 의지 자체도 없었고, 바텀 주도권, 정글 주도권이 없다면 미드 주도권은 분명 존재하는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있는 걸 활용해서 손해본 상황을 대처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진다는 생각 아니면. 근데 그 의지 자체가 적어도 초반 인게임적으로는 아예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보였으면은 제가 하려 했는데 초반 사고가 너무 크다, 빡세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 정도도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처음 아레시아 나오잖아요. 이것도 본인들이 잘해서 나온 턴이 아니야. 그냥 이거는 클로저가 던져준 거야. 리플 보시면 알아요. 이거예요. CC 연계 완벽하게 해서 아칼리 잡아줬죠. 이거는 너무 잘했죠. 진짜 잘해. 윌러 스킬 활용 너무 깔끔해. 근데 여기서 그냥 2타 궁으로 50픽 깎겠다고 꼬라박고 타워 맞고 연계가 돼갖고, 이거는 본인들이 잘한 게 아니잖아, 농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후 대치과도에서 인제 아레시아를 갤려 하는데 여기 3대3은 밀려버리죠. 그 전에 이미 미드가 구도가 원래 가야 되는 만큼 안 갔고, 그 다음에 바텀 구도도 원래 가야 되는 대로 안 갔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변수가 너무 큰 거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밀리고, 이 타이밍부터는 솔직히 농심 입장에서 아레시아를 갤 여지가 아예 없어요. 여지가 아예 없는데, 그럼 이 타이밍까지 턴이 나왔을 때 뭐 했냐 이거지. 턴이 나왔을 때 활용을 안 하니까 일방적으로 턴이 계속 밀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턴이 짧게라도 나온 걸 그래서 활용하려는 계획 자체가 중요한 거고. 이렇게 이 타이밍 때 이미 답 없는 타이밍 때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것보다 아까 미드 주도권 있어서 미드 정글이 미드 쪽으로 붙어줘서 아래 내려가면서 아레시아를 개는 게 훨씬 쉬웠을 거잖아요. 쉬운 타이밍을 활용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게임이 어려워져 있고, 게임이 이미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냥 약간
답 없으니까 싸움 보자 라는 식으로 되게 무기력하게 가는 게 오늘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 농심 입장에서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왔을 상황보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더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외면하면 나중엔 더 어려워질 뿐이고, 그나마 더 쉬운 기회들을 아예 활용을 안 하다 보니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답 없으니 싸움을 보는데, 그건 더 제일 어려운 방법이지. 제일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NS 입장에서는. 여기서 터로텔 붙을 수 있고 먼저 자리 잡고 있죠. 상대 뒷자리 잡는 상황 아예 안 나와요. 정면 대치 구도면 LSB 조합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뒷자리에 대한 마크가 정확히 잘 돼 있죠. 그래서 럭스 트랩 맞고 아칼리가 원콤. 그냥 원콤. 여기서 쭉 밀고 들어가는 구도에서 50까지 죽고, 스노우볼이 점점 쫙 굴러간다. 미드 탑의 라인전 강점도 활용하는 장면이 전혀 안 나왔다. 이거는 굳이 따로 언급을 안 해도 미드 주도권 활용하는 장면 안 나왔죠. 아레시아를 개던 위시아를 개던 하는 장면 안 나왔고, 탑 주도권이 있어서 뭐 정글 깊이 와득 받고 상대 정글이 보이면 어떻게 하겠다, 위쪽 캠프를 털겠다, 탑 정글 2대2를 하겠다, 아니면 상대가 위에 찍힌 동안 아래쪽에서 이득을 보겠다, 그런 걸 하나도 한 게 없기 때문에 조합적 강점이 살아날 여지가 아예 없는 게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센박 입장에서는 마킹이 너무 좋아요. 카엘이 오늘 두 게임 다 MVP를 받았는데 너무 그럴만했어요. 센박은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느낌이고, 그 와중에도 이제 특히 정글 서폿의 뭐 스킬 활용이라든지 그런 완성도가 되게 높은 느낌이고, 농심은 게임을 어떻게 이길지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하는 느낌이라 되게 일방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뒤에 이제 한타 구도를 보는데, 여기서 뭐 버돌이 솔킬을 따이는데 게임 향방에는 지장 없죠. 선픽 탑이라 생각해서 한 번쯤 죽을 수 있다 생각하면. 그리고 여기 대치 구도에서 난이도가 너무 낮죠. 세주공 던지고 대충 스킬 연계하면 스펠 이렇게 쉽게 빠지고, 카르마 딸피라서 집 가야 되는 타이밍 나오면 미드 밀고 용 쌓고, 바텀도 미드에서 캐틀 럭스가 선푸시하고 무빙 때리니까 아칼리가 이렇게 박혀먹을 수밖에 없고, 그나마 턴을 바텀이 길게 써서 진카르마가 맵에서 먼저 나오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을 만한 상황인데, 사일러스가 집을 안 가고 이렇게 노리는 타이밍이 나와서 카르마가 한 번 더 밀려나죠. 카르마 피가 까였기 때문에 정비하고 온 세주럭스랑 이 3대3 힘 자체가 아칼리가 붙는다 하더라도 그냥 3대3 그대로인 느낌이고, 그래서 3대4일 수 있는 턴임에도 밀려납니다. 다시 대치구도 이번에도 세주안이 강점을 활용해서 원거리 이니시 능력 바탕으로 그냥 쌀먹, 플래시 없는 카르마 뚝딱, 상대 하나 죽었으니까 미드 압박 계속해주고 사이드 웨이브 관리하러 돌아가고, 미드 웨이브 밀었으니까 더 앞에서 받아넣고 상대 사이드 압박해주고. 탑은 힘든데 솔직히 알바 아니고, 이 게임에서 탑 나가도 이길만하고, 여기서 클린저 없는 캐틀 잘 노려서 잡나 했더니 럭스가 풀 W로 살려주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지막 희망이 나와요. 캐틀 럭스가 노플인 타이밍. 그럼 이 타이밍에 어떻게 용한타를 설계할지가 핵심인 부분이거든요. 정비는 상대가 먼저 정비하고 나오니까 웨이브 손엔 그냥 볼 생각하고 턴 맞추죠. 센박이 미드 주도권 너무 쉽게 잡는 상황에서 아래쪽 압박을 주니까 양 사이드 미드 바텀을 둘 다 박아놓고 시야도 먼저 잡아놓죠. 웨이브 손해보는데 지금 이미 답 없으니까 대치구도 유도하는데 그냥 이렇게 대놓고 몸 대고 밀으면 되니까 밀고 내려갑니다. 근데 아칼리도 답이 없어. 그냥 여기서 살아야 돼, 상대 안 보이면. 그거 자체가 너무 답이 없어. 여기서 사일러스 보이니까 올라가는데 시야 다 보이고 있죠. 그 와중에서 상대 갈린 거 정확하게 인지되니까 와드에 찍혔죠. 갈려있는 거 정확히 노려서 든든 플래시 빼주고, 인원수 앞선 상황이니까 또 눌러주고, 그 다음에 TP백 하면서 마지막 여지를 보면 돼요. 그래도 세주아니 궁 빠졌고 캐틀럭스 궁 빠졌고 바텀 스펠이 아예 없는 상황, 마지막 여지죠.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잭스가 뒷자리 잡으려다가 Q로 빠지는데 이거 그냥 물어버려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또 끝나요. 그니까 진짜 게임 안에서 어떻게 이길 여지가 너무 없다, 농심 입장에서. 그냥 다 방치하면 원래 이렇게 어려워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성장하는 조합이
성장할 근거를 뱀픽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고,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거나 아니면 그 근거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일방적인 원사이드 게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더 빠르죠. 그래서 버리고 붙는 거예요, 진카르마 같은 경우는. 근데 이미 템 차이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버리고 붙더라도 이득 보는 상황 안 나오고, 타워 공성 편하게 연결되고, 바론도 공짜로 먹고. 이후 한타 뭐 볼 거 있나요? 여기서 또 대치하는데 뭐 궁 쓰면서 한 번씩 밀겠죠. 진궁 그냥 재미삼아서 궁쿨 짧으니까 한번 써주고, 바텀 타워 그 사이에 밀고, 바텀 억제기 밀고, 사일이 이제 또 곧 궁을 뺏을 테니까 궁 뺏고 타워를 미는 압박을 주겠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그럴 필요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고, 투억제기 상황. 거기서 바이탈은 거의 죽을 뻔해요. 바이탈 전장 이탈, 노플 카르마 바로 컷. 여기서 이제 502 이니시각을 보는데 택도 없죠. 그래서 게임 패배. 이 게임을 결국 두 번째 게임까지 전체적으로 보고 NS랑 LSB 입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텐데, 일단 1번으로 오늘 뒷경기까지 겹쳐서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경향은 있는 것 같은데, 본인 팀의 뱀픽을 바탕으로 있는 여지를 활용을 안 하고 회피하면 절대 게임을 이길 수 없고, 회피를 할 때마다 더욱더 불리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젠지 게임을 보면 비슷하거든요. 정글 주도권이 초반에 없어요. 그다음에 뭐 불리한 라인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턴제 게임이라서 상대 정글이 턴을 소모하면 그 타이밍에 정글이 성장을 엄청 하고, 정글이 성장한 거 바탕으로 상대 이제 세주도 파밍할 타이밍이 나오면 그 타이밍에 정글을 리턴을 주고, 이런 식으로 유기적인 게임이 돼야 되는데, NS는 어쨌든 오늘 1, 2세트에는 본인들 뱅픽에서 나오는 장점을 하나도 활용하지 않은 게임이 나왔고,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게임이 유리했어야 되는데 불리해지고, 불리했어야 되는데 더 불리해지고, 이길 여지가 아예 없어졌을 뿐이고, 아주 사소한데 아칼리가 딜이 딸려서 딜템을 쭉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신발 돈을 아끼고 템을 뽑는 건 말로만 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따지고 보면 상대 조합에 진입을 했을 때 CC를 다 피하는 게 너무 어려울 뿐더러 CC 연계에 궁도 못 쓰고 터지는 상황에서 상대를 때릴 수 있어야 딜템이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할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았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경기는 채팅창에서 얘기해 주신 정도로 준비가 최적화가 아니었던, 아니면은 뭐 대회에서 사고가 나서 어그러졌던, 배울 거나 발전이 있었던 부분은 크게 안 보였는데, 다음 게임까지 이런 상황이 나오면 그동안 농심이 보였던 발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제동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다음 경기 준비를 승패 무관하게 잘 해야 할 것 같다. 결론적으로 보면 누가 경기력을 꾸준히 고점으로 유지하는가가 정규 시즌 아니면은 1년 농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력이 처음 떨어진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 부분을 얼마나 빠르게 수습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고, 농심에게 기대할 만한 점 아닐까. 두 번째, 이제 LSB 입장에서 게임을 조금 생각해보면, 1번, 오늘 경기력 무난했죠. 그냥 전 라인에서 실력 차이가 났고, 꾸준한 경기력을 보이는 윌러와 카엘이 스킬 활용도 그렇고 딜러 중 누구라도 그날 고점이 터진다면 게임을 이길 만한 상황을 정말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려 상황을 지운 게 마지막 경기에서 약간 대환장 파티였는데, 어쨌든 제차 하위권을 만난 상황에서 경기 내용 자체는 매우 달라진 게 고무적이고, 카엘이 하이머딩거, 카르마, 럭스 등 바텀 푸시 주도권 매치업으로 갔을 때 지금 몇 세트 연속 눈에 띄는 게 장점이고 강점이 되는 것 같고, 다른 팀들에서 신인 정글들이 눈에 많이 띄잖아요. 그 상황에서 선수들이 딜러를 안 해주면 게임이 정체되는 경향이 생기고, 그로 인해 딜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챔피언만 하게 되는데, 윌러는 저번 경기에서 세주안이 연패 끊었고, 이번 경기도 성장형 조합일 때의 역할, 그 다음에 굴려야 할 때의 역할, 핵심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수 자체의 제약이 많이 없는 느낌? 그 다음에 두 번째, 굴릴 때, 버틸 때
둘 다 되는 정글. 그냥 선수 개개인으로 묘사할게요. 고점만큼은 최고인 주사위형 미드. 그다음에 불안했던 모습을 점점 지우는 원딜. 푸시 주도권 양상에서 탑급 기량을 보이는 서포트. 지금까지 LSB에서 증명한 부분들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가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버돌까지 고점을 보여주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결국 기복 자체는 줄여 나가야겠지만 누구라도 캐리할 수 있는 위협적인 팀이 점점 완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